우선 내년도 국내상 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어떤 대내외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도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우리 경우에는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특히 취득재정심에 지방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국가 재정도 2년 연속 계속 국세 결손으로 인해서 자치단체로 교부세 감소가 지금 우려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여러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그래도 민생, 안전, 취약계층,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걸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불효불급한 사업보다는 인생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과도한 긴축 재정이 또 서민 경제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또 경제 양극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방채를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서민을 위한 적재적소의 효율적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9,818억 원입니다. 이것은 2024년도 본예산 1조 9,060억 대비 759억 원, 약 3.98%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좀 효율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생 및 시민 안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민 경제를 두텁게 보호하고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행정 운영비를 절감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우리 간부들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작년에 우리 업무 추진비 같은 것을 30%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업무 추진비 절감한 항목을 작년에 절감한 액수에 플러스 10%를 더 추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또 운영비성의 경비 여비, 공공위탁비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절감해서 민생 경제에 더 투입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 그리고 연기가 가능한 사업은 2020년 이후로 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에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방향을 세웠습니다. 장욱진 생활기념관 건립공사의 마무리 사업으로 40억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30억을 반영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완공을 위해서 3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둘째, 시민 접점에 민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회관, 경로당 이용을 위해서 재건축 보수에 6억 4천만을 편성하였고요. 가족들 근린공원 화장실 예산에 약 1억 5천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어서 매디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의 사업,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에 2억 5천만을 각각 반영하였고 국가 예방접종에 82억, 시자체 예방접종 사업,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2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공공심야 약국 운영 예산 8,700만 원도 새롭게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억,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6억을 반영하였고요.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위해 도입한 이용패스에 50억, K패스에 15억을 각각 반영해서 시민들께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셋째,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재난예경보시설 운영비에 5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장비 교체 10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예산을 1억 2천만 원, 침수우려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에 2억, 그리고 새로운 지하차도와 나리째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에 각각 4억 5천만씩을 반영했습니다. 노인, 아동, 청년,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는 확대하였습니다.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0%, 약 120억, 2.1%를 증가한 5,751억 원을 편성해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828억,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59억,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새롭게 다 반영한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수당 319억, 유리가정 보육료 232억 원을 반영했고, 부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부모급여 326억, 아빠 장려금 4억, 출산 축가금 34억, 직장맘 지원센터에 1억 4천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18억을 반영을 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지난번에 이어서 더 크게 반영한 예산들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지역계층의 생활보정을 위해서 생계급여 242억, 주거급여 107억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도 179억을 반영했습니다.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2차 지원 3억 5천만 원, 주거 임대료 지원 2억 7천만 원, 월세 한시 특별 지원 8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도 4억 7천만 원을 반영했고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농업, 임업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8억, 10.5% 증가한 1,1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에 올해보다 증액된 288억 원을 반영을 하였고요. 농업기반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수당 35억, 또 배수로 농로 정비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9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농 정착을 위해 2억 2천만 원을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 8억, 과수, 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7억, 시설원의 생산 기반 지원 에 4억을 반영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영인전 예산 30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2차 보조금 지원 26억,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또 유망기업 유치 및 입주 공간 제공을 위해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106억을 투입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자금 100억 원도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정원도시의 저변을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출연금으로 1265억 원, 그리고 국비 77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둘러싸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제가 우리 시민단체 또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그 쟁점의 중간에 표현을 했든 안 했든 26년도 4월이라는 선거 시기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로서는 이런 선거를 내려놓고 정치를 내려놓고 순수한 시의 발전과 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거가 끝난 26년도 가을에 개최하는 것을 제의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국비 77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비 77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기 예산 65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26년도 4월에 했더라면 25년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가을로 연기하게 된다면 26년도와 25년도에 분산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소 내년도 예산 부담에도 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글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60억, 그리고 충남 정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을 18억을 편성하였고, 낙화 축제와 마이스 기반 구축 등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 각 실국에서 뼈를 깎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 편성 무엇일까, 이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어려운 예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한 그 예산안은 11월 1일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부터는 의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시의회 논의를 거쳐서 12월 16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대내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또 이러한 여건이 어려운 건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또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 형편에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얘기들을 모든 자치단체장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여건의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성 예산은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가 어려움으로서부터 힘들어지시는 서민과 민생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적인 확대는 더욱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과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깊은 고민이 담긴 예산이었다는 걸 해야 될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조직 진단, 사업 분석 등을 통해서 세출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이라고 할 적에는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계속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빨리 해주기를 다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원칙으로 기왕에 착수된 것은 그대로 가되, 그러나 아직 착수되지 않은 것만은 좀 연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신규 사업에 넣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정면이나 장군면 주민들께서는 서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복콩을 빨리 착공해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장군면은 설계가 마쳤고 소정면은 올해 설계라도 작성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어넣었지만 건축비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좀 미뤄두자. 그래서 본 예산에 미뤄둔 것을 여건을 봐서 추경에 넣든가 아니면 다음 연도에 넣든가, 그런 걸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제 공약 사업이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시급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과감하게 이번에 예산에서 반영하지 말라고 한 건데, 제가 공약 사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세종시가 4개 도시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4개 시군, 대전, 공주, 청주, 천안에서 들어오는 이 입구에 우리 세종시민의 특성을 반영하는 4대 관문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고, 그걸 다는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정신이 개척, 창조, 애국, 애민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라도 세우겠다라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했는데, 한 번은 의회에서 예산이 깎였고요, 삭감이 됐고, 요번에도 그걸 추진해 보려고 했지만 26년도면 말하자면 제가 임기가 시경 4기 임기는 끝나는 해야잖아요. 그리고 공약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거는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반영하지 말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종예술의 전당 소극정도 설계비가 필요한데, 지금 이런 대규모,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예산을 깎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세종시 본청에 별관 짓는 거였습니다.
그때 1,3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별관을 짓는다는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한 거를 제가 깎았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성과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그 예산을 드릴 때가 아니고 그 얘기를 민생 예산으로 돌리자라고 했고 그 당시에 또 평생교육진흥원 교육관도 새로 신규로 신설하는 건축하는 예산처가 300m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그때 깎았고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건물도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좀 민생이 중요하고 공무원들이나 사무실용으로 하는 신축 건축비는 여기서 반영을 연기를 하자라는 입장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합하면 몇백억, 몇천억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186억을 유보를 해놓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체육관을 질 때 우리가 토지 매입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것을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종합운동장 그리고 실내체육관 그리고 수영장을 우리 27년도 유대에 맞춰서 그걸 건립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이런 기회가 절호의 찬스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종합체육관을 집어넣으니까 예타가 나오질 않아서 그걸 이제 덜어내고 그리고 실내체육관하고 그리고 수영장을 우리가 기회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타당성 재조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게 타당성이 나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타제하는 거예요. 타당성 재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일반적인 사안 같으면 대조사 결과가 타당성이 안 나오는데 27년도 유대회를 연다고 그러니까 그 수요를 감안한다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회를 거기서 치른다라는 조건이 없다면 그건 타당성이 없다라는 게 한결같은 그 KDI 쪽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실내 경기장하고 수영장을 건립하도록 된 것이 유대회의 사용을 조건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검토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회를 치르기 위한 27년도 5월까지 이걸 건설한다는 것에 우리가 목을 맸죠.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온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공사 단가가. 이것도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 지금 조달청에서 광급 발주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50 내지 60%가 지금 전부 다 유찰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달려들지를 못해요. 그 단가 가지고서는. 그렇다면 우리도 단가를 좀 올리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 유찰이 되는 마당에는 참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조직위원하고 행복청하고 세종시하고 정말 여러 가지 혐의를 굉장히 이제 기민하게 했는데 공사 단가를 옮기는 문제는 그리고 공사 물량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예비 타당성을 거쳐야 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27년도 5월까지 지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체육관하고 수영장을 건립하는 걸 27년도 5월 이전에는 못 짓는다. 그것만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행복청의 입장이었고 그거를 거부하고 짓겠다라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회 10일이라는 걸 통해서 경기 자체도 목적이지만 훌륭한 성공 개최도 목적이지만 저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체육관이 우리 세종시에 좀 앞당겨 지어질 것을 기대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조건이 유대회를 그 전에 유대회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붙어 있었는데 그것이 공기나 단가 때문에 안 맞았을 적에는 다시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서 186억은 저희들이 만약에 공기가 유찰이 됐더라면 지불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공기가 아니라 유찰 업체가 없는데 우리가 토지를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유보금으로 남겨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유치라고 그랬나요? 어떤 부분만 저기 선수촌 말씀이죠. 왜 검토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육상 문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또 조직위원회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육상 경기는 기본적으로 그 종합운동장에서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종합운동장에 건립이 안 되기 때문에 육상 경기를 세종시에서는 개최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국제 규모에 맞는
기준에 맞는 육상 경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탁구하고 수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탁구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실내 체육관을 좀 개조를 하고 규모에 맞추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구는 수영장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조직위원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를 다른 시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변함없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선수촌이 있고 그리고 조직위원회 본부가 있고 그러니까 150개국에서 15,000명이 열흘간 적어도 최소 열흘간은 여기서 머무르신다, 체류한다 라는 것이 저는 최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는 다른 지역에서 하지만 먹고 살고 지내는 건 세종시다. 세종시의 얼굴이 세종시에서 보는 이미지가 그 충청권 유대의 이미지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책임감하고 사명감을 좀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축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예산을 다 전액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시 예산을 어디 들여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최근에 우리 시민 추진단의 대표들이 네 분이 그저께 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각 단체 대표시라고 하는 네 분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11개 단체인가? 11개 단체인가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비축제 시민추진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성금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해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축제가 이어지고 그리고 수변상가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모금을 하고 그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행정적이라든가 다른 걸로 도와줄 수 있는 건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뉴얼은 그냥 그분들이 정해서 만들어서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분께서 해주시는 것은 고맙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도 지원 못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작년에 비축제를 해봤기 때문에 그 해본 바탕 위에서 더 발전시키는 비축제를 하시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고 저는 다만 이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축제 주관 주체가 모두 시민단체라고 한다면 시민단체에서 주관하시되 다만 시장으로서 한 가지는 제가 좀 부탁 좀 드립니다. 품격을 낮추시는 마십시오. 그랬어요. 아무리 비축제를 시민이 한다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실 리도 없지만 그 격이 떨어진다든가 질이 떨어지면 우리 세종시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내에서도 전문기관들의 연출 그런 조언을 받아서 적어도 비축제가 작년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품격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 쪽은 그럼 세종시에서 어찌됐건 주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도와줘야죠.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가 후원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또 시에서 지원을 할 적에 또 그것이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슬기롭게 좀 챙겨 가지고 시에서 후원할 건 해줘야 되고 안전관리는 우리가 또 도와줘야지. 그거를 시민들이 한다고 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되겠습니다.